옛날 옛적 한반도의 서남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지역인 고창에는 사람들이 전해 내려오는 고창형의 거대한 전설이 있었다. 이 지역은 풍부한 자연경관과 비옥한 토지로 유명했으며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 속에는 깊은 숲속 높은 산의 이면에 숨겨진 비밀이 존재했다. 그것은 바로 고창의 신비로운 용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용은 바다 깊숙이 내려가는 동굴 속에서 잠들어 있으며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고창 사람들은 매년 용을 위한 축제를 열어 그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용은 비밀스러운 존재라서 아무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그에 관한 이야기들은 언제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이야기에 따르면 용은 날카로운 비늘과 눈부신 황금빛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여의주를 든 모습으로 하늘을 유유히 나는 모습 또한 설명되었다. 용이 나타났을 때 고창에는 항상 풍년이 찾아왔고 그해의 농사는 성공적이었다. 용의 전설은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이 전설은 소년 민수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민수는 할머니에게 들은 용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언젠가 반드시 용을 만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고창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생활이 힘들어지자 용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했다. 민수는 마을 어른들에게 자신이 용을 만나러 가겠다고 선언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말렸지만 민수의 결단력과 용기의 감명을 받아 마침내 용을 찾는 여정에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모여 민수를 도와 깊은 숲속을 탐험했으며 그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마주했다. 드디어 용의 동굴에 도착한 민수와 마을 사람들 중에 숨결 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고 민수는 용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동굴 안쪽에서 눈부신 빛과 함께 용이 나타났다. 크고 웅장한 모습에 모든 이들이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꼈으나 용은 품이 있는 목소리로 이들을 안심시키고 고창의 가뭄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윽고 하늘엔 검은 구름이 모여들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태양이 떠오르고 무지개가 마을을 덮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다시금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매년 용을 기리는 축제에서는 민수가 용을 처음 만났던 그 날을 기념하며 이야기가 재현되었다. 고창의 용의 전설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용과 민수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이로써 고창은 자연의 신비와 전설의 매력을 간직한 특별한 고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백제의 땅 공주에는 신비로운 꽃봉오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꽃은 100년마다 한 번 꽃을 피우며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내려졌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을 천년화라 불렀으며 꽃이 피는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공주로 몰려들었어요. 공주는 당시 백제의 중요한 지역 중 하나였고 그 아름다움은 다른 지역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천년화의 전설을 알고 있었지만 100년이 너무나 긴 세월이었기에 실제로 꽃이 피는 장면을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공주의 작은 마을에 청년 준수가 살고 있었어요. 준수는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젊은이였는데 어려서부터 천년화의 전설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는 자신이 그 신비한 꽃이 피는 모습을 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준수의 말을 듣고 천년화는 전설과도 같아서 마주하기 어렵다네 라며 웃어넘겼지만 준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준수는 매일 산과 들을 누비며 천년화가 피어날 곳을 찾았어요. 그는 밤의 별빛 속에서도 아침 이슬이 내린 풀잎 위에서도 그 꽃의 흔적을 찾았지만 신비로운 꽃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준수에게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100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할 수도 있다 고 했지만 그는 굽히지 않았어요. 어느 봄날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던 날 준수는 문득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산길을 걸었어요. 그때 한적한 숲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장소를 발견했어요. 그곳에는 다른 어떤 꽃보다도 더 신비롭고 고운 꽃봉오리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준수는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바라보았어요. 천년화가 맞았어요. 꽃잎이 하나하나 펼쳐지면서 주변 공기가 변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꽃이 완전히 피고 나서야 준수는 깨달았어요. 그는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으며
그 순간이 앞으로 그의 삶을 바꿔놓을 것을 직감했어요. 천년화는 그렇게 공주의 전설 속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이 사실은 빠르게 마을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어요. 준수의 용기와 인내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준수의 이야기를 통해 꿈과 희망을 되새기고,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다시 1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천년화의 이야기는 다른 많은 전설과 함께 공주의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봄이 오면 그 꽃이 피어났던 장소를 찾아와 꽃이 다시 피기를 기다리며 그리움과 함께 떠나간 용기 있는 청년 준수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며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오랫동안 회자되었지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아산 지역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마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은 그 곳을 마법숲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법숲에는 여러 종류의 신비로운 동물과 희귀한 식물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황금나비였습니다. 황금나비는 햇빛이 비칠 때마다 반짝이며 숲속을 날아다녔고, 사람들은 그 나비를 보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황금나비를 보려고 숲을 찾았지만, 그것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황금나비는 마법의 보호를 받아 선택된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아산의 작은 마을에 사는 수연이라는 소녀는 늘 마법숲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숲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며 놀았지만, 부모님은 항상 숲속 깊숙이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꿈에 그리던 황금나비를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황금나비는 수연에게 말을 걸었고,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나무 아래로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꿈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서 숲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숲의 입구에 도착한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숲은 고요했지만 마치 그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마음을 굳게 먹고 숲 속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숲속은 더욱더 신비로웠습니다. 길을 안내해주는 듯한 작은 동물들, 수연의 발길을 소개하는 듯한 바람 소리, 그리고 색색의 꽃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 깊숙이 들어갔을 때, 수연은 꿈속에서 본 오래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는 웅장하고 신비한 느낌을 주었고, 그 나무 아래에는 황금 나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나비에게 다가갔습니다. 황금 나비는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실제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수연아, 넌 특별한 아이다. 이 숲의 비밀을 알 준비가 됐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황금 나비는 수연에게 이 숲이 어떻게 마법으로 가득 찼는지를 이야기해 주었고, 숲의 동물들과 식물들이 그녀에게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수연은 황금 나비와 함께 숲 속을 돌아다니며 모험을 즐겼고, 여러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산의 마을 사람들은 수연이 자주 숲을 드나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숲의 수호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나중에 자라서도 숲을 방문하여 그곳을 지키고 돌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수연은 마법숲과 황금 나비의 이야기를 자신의 자손들에게 들려주며 마법숲의 전설을 이어갔습니다. 황금 나비는 언젠간 또 다른 특별한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며 아산의 마법숲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남동쪽 아름다운 바다와 웅장한 산이 맞닿는 고성의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드넓은 해변과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숲으로 유명했으며, 사람들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산들의 깊은 곳에는 거대한 용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용은 수백 년 동안 산이 깊은 동굴에서 잠든 채 있었다고 전해졌으며, 사람들은 용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중요한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마다 높은 언덕에 올라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용에게 바치는 제물이기도 했고, 마을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실제로 용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고성 마을에는 젊은 학자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학문을 탐구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여행하던 중 고성의 전설에 대해 듣고
호기심에 이끌려 온 것이었습니다. 수현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용의 전설에 매료되었고 직접 용을 만나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류했지만 수현의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준비를 마치고 고성 산이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그는 산을 탐험했고 마침내 용이 잠들어 있다는 전설의 동굴을 찾게 되었습니다. 수현은 조심스럽게 동굴로 들어가 별빛이 반짝이는 연못 옆에서 잠들어 있는 거대한 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용은 수현을 발견하고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나의 잠을 방해하느냐? 수현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용의 질문에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성 마을에서 온 학자입니다. 당신의 전설을 듣고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알고 싶습니다. 용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긴 세월 동안 홀로 있던 용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은 수현에게 자신의 오랜 여행과 마법의 힘을 얻게 된 이야기, 그리고 고성에 와서 정착하게 된 이유 등을 오래도록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현은 그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고 용과 그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용과 학자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정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수현은 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의 지혜와 경험에 존경을 표했고 용은 수현의 호기심과 진실한 마음을 좋아했습니다. 결국 수현은 마을로 돌아가 용의 이야기와 그와의 우정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용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마을에서는 용을 기리는 작은 제사를 열어 고마움을 표현했고 그 이후로도 고성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용과 수현의 우정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고성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마을의 연대감과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고성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의 삶과 함께 뿌리내리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